제30회 원주 예술상 대상을 수상한 시어터 컴퍼니 웃기의 이석표 대표를 소개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소극장을 운영하며 원주 지역의 연극 발전에 힘써온 이석표 대표. 그를 만나 그의 작품과 연극을 향한 그의 열정을 들어봅니다. 우리나라 코미디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양구 출신의 희극인 고 배삼룡 선생이 연극 무대에서 부활합니다. 춘천에서 활동 중인 한 문화예술극단이 창작극으로 선보인 건데요. 창작극 무대 위에 다시 돌아온 희극인 삼룡이를 소개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해 다채로운 살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국립횡성숲체원. 숲의 가치를 새롭게 느끼며 몸과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는 곳. 국립횡성숲체원 탐방기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1월 19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정한 1급 발암 물질이며 장기간 노출되면 몸에서 각종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그런데 미세먼지에 특히 취약한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인데요. 면역 체계가 완성돼 있지 않아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체내 염증에 취약하고 키 성장 등 발달 저하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면역력과 성장을 위해서는 충분한 잠과 영양분 섭취 그리고 운동 등의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요즘 같은 시기일수록 아이들의 식습관과 건강 관리에 부모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 위해서 박경윤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똑순이 리포터 박경윤입니다. 자, 미세먼지는요,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안 좋지만은요, 생방송 강원 365는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온 가족 모두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오늘의 첫 소식 박경윤 리포터가 전해주실 텐데 어떤 소식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요, 굉장히 멋진 남성분인데요. 연극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하신 대표님을 한 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연극이요? 네. 연극하면 오늘 또 경윤 씨의 명품 대사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한번 해드려요? 또 연기 또 일가견이 있잖아요, 제가. 마음만 고맙게. 알겠습니다. 네, 마음만 고맙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극 소식이라면 뭐 연극하시는 배우분을 만나고 오신 건가요? 배우일 수도 있고요. 네. 작가일 수도 있고요. 뭐 조명을 설치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요. 멀티플레이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극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원주에서요. 극단을 꾸려 나가시고 있는 대표분을 만나고 왔거든요. 정말 멋진 분이세요. 지금부터 바로 화면으로 만나러 가보실게요. 네가 감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용서하지 않겠어. 감독님 어디 가세요? 감독님 저 아닌 줄 알았어요. 연기한 거예요, 연기. 저도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만나러 갈 이분은요, 이 지역의 연극 발전을 위해서 30년 가까이 한 몸을 그냥 바치신 분이라고 합니다. 인생이 연극인 그분을 만나러 지금부터 저와 함께 출발해보자고요. 무서워요, 경윤 씨. 자, 정이 너무 컸나요? 자, 바로 한번 가보시죠. 자, 원주의 한 소극장입니다. 배우들의 연극 연습이 한창이었는데요. 오늘 주인공은 어디 계실까요? 자, 여기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연습을 하고 계시거든요. 수영의 단종이신 단종 대왕신 어린 조카님을 위한 축제를 시작할 것이다. 어서 부각을 울려라. 깜짝이야. 말 걸기가 어려웠어요. 아니, 혹시 이석표 대표님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주 연극의 산 증인 30여 년 가까이 40여 편의 작품에 참여해온 극단 대표님, 웃기의 제가 이석표 이렇게 대표. 연습하는 광경을 딱 지켜보니까 대표님의 정체가 일단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정확한 포지션은 배우입니다. 또 연출 공부를 하게 됐고 공동 창작을 하다가 글을 쓰게 되고 1인 몇 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을 수상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원주 예술상 대상을 수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빵빠레 터줘야죠. 그럼요. 열심히 계속해서 연극 작업을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대상을 축하합니다.
깜짝 파티였나 봐요. 진짜 너무너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빰빠람빠밤빰빰. 우리 이렇게 극단 단원분들께서 아주 그냥 깜짝으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대표님. 무지하게 좋습니다. 너무 쑥스러워하시더라고요. 대표 같은 경우는 참 우리 그 원주가 연극이 참 불모지다시피 한 지역에서 사비를 들여서 극단을 운영을 수년째 해오고 있고요. 또 소극장을 2개나 역시 사비를 투입을 해가면서 어렵게 그 운영을 하는 등 원주 연극 발전을 위해서 크게 공헌을 한 것이 이번에 수상자로 선정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어병으로 매화로리. 우리 대표님께서는 특히 이 원주라는 지역에서 활동을 또 하고 계시고 원주라는 지역을 가지고도 계속해서 극단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그 연극의 소재는 많이 있겠지만 그 저희가 이제 원주를 거점으로다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원주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원주의 컨텐츠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치악산 설화도 있고 원주의 가장 대표적인 한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경리 선생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경리 선생님의 소설을 또 연극화하는 작업에 지금 3년째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날 저녁 연습을 마치고 단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여기는 웃기인들이 쉬는 곳입니다. 웃기의 숙소, 집이에요. 마침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오늘이 회식이라고 해요. 근데 뭐 회식이라기보다는 꼭 가족 모임 같아요. 달라야죠. 네. 이러한 끈끈함이 있기 때문에 이 극단 웃기에 보이지 않는 힘이 생기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마치 집안의 아빠 같지 않아요? 그죠? 화기애애합니다. 맞아요. 아빠 같은 분이시죠. 집에 가면은 저희 아빠랑 있듯이 그렇게 되게 편하고 재밌고 어떨 때는 정말 친구처럼 짓궂으시면서 장난기 있으시지만 하지만 또 연극할 때는 누구보다 진지하고 사석에서는 아버지보다 더 자상하고 따뜻한 보호자로 무대 위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선배이자 스승인 이석표 대표입니다. 자, 다음날 소극장에 다시 찾았는데요. 아니요. 좋은 세팅할 시간은 주셔야죠. 너무 이른 아침부터 저를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이 안에서 오늘 아침 일찍부터 뭔가 이렇게 분주하게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도윤 씨 들어가 얼굴에는 보시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 공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아침부터 단원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분주하더라고요. 근데 배우들이 스텝 역할도 하시나 봐요? 그래 보이죠? 아무래도 인원이 적다 보니까 뭐 큰 극단들은 뭐 배우면 배우, 스텝이면 스텝 따로 분리가 돼 있을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 같이 스텝도 하고 배우도 하고 무대 같은 것도 하면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안 힘들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럼요. 자, 대표님이라고 예외 있을까요? 선수 무대 조명을 설치합니다. 열심히십니다. 근데 오늘 무슨 날이에요? 저희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그 같이 수업하는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오늘 1년 동안 준비한 연극을 발표하는 날이라서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극단 웃기와 발달장애 아동들이 함께 만드는 연극 활동 세러데이 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대 위에서 멋진 재능과 띠를 발산할 수 있도록 단원들을 하나부터 10까지 손과 발이 되어주는데요. 생각 안 했고 배우가 배우만 하는 게 아니라 조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조명 켜다 보면은 이쯤 들어왔으면 내가 조명이 어느 정도 들어왔겠다 이런 걸 좀 알 수 있어서 스텝 같은 일도 같이 병행해서 해주면은 좀 더 좋을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주 그냥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잖아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원래 바로 이 특별하고 스페셜하고 아주 그냥 버라이어티하고 판타스틱한 저도 그렇게 생각할 뻔했습니다. 그렇죠. 자, 바로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자, 본격적인 리허설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이들과는 작년에 이어 올해 2번째로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요. 주제는 다름 아닌 아이들의
꿈. 이석표 대표는 그동안 아이들의 마음속 소중한 꿈을 무대 위에 당당히 꺼내낼 수 있도록 노력해왔는데요. 연극의 그 또 다른 기능은 치유의 기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연극을 통해서 뭔가 더 자신을 드러내고 또 자신감을 갖고 뭐 그런 우리 친구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많은 보람을 느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 저희가 이제 그 활동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저희도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공연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끝까지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화이팅! 그리고 우리 대표님도 화이팅! 따라오세요. 자, 나오지 마. 재밌으세요.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로의 어깨에 손을 얹고 떨리지만 한 발 한 발 무대 위로 발을 내딛는 친구들. 아이들은 그동안의 노력과 땀을 무대 위에 불어넣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무대 위에서 당당히 꿈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우미가 되어준 이석표 대표와 단원들. 이들의 뜨거운 애정이 이 순간 환호와 박수로 쏟아집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하모니죠? 이렇게 공연은 끝이 났습니다. 먼 훗날 무대 위 아이들의 작은 꿈들은 현실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극단을 이끌며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이석표 대표의 연극 사랑도 더욱 단단히 뿌리를 내릴 겁니다. 네, 감동 반, 뿌듯함 반. 우리 아이들이 무대 위에서 멋지게 공연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저까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감동은요, 네. 우리 이석표 대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매주 토요일이면은요, 우리 대표님과 아이들이 한데 모여서 연극도 하고 눈을 맞추면서 감동의 무대를 열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네, 우리 이석표 대표님과 단원분들에게 정말 아껴없는 박수 보내드리고 싶고요. 또 축하할 일이 있었다면서요. 우리 이석표 대표님이 원주 예술상 대상을 받으셨다고요. 맞습니다. 이 원주 예술상 대상은요, 원주 예술인들에게 최고의 상으로 인정받는 상이라고 합니다. 시상은 12월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미리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좋은 공연 기대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극단 배우들도 많은 공연들 앞으로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춘천에서 온 소식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소식도 역시 문화예술과 관련된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극과 관련된 소식이라고요? 네, 춘천에서도 이 웃기만큼이나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팀이 있다고 합니다. 문화 강대국이라는 팀인데요. 다양한 콘텐츠로 문화적 갈등을 풀어주고 있는 한 단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도요,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공연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현장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러 가보실게요. 광복과 전쟁, 그 어지러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누구보다 덜 떨어지는 모습으로 누구보다 높은 무대에 올라선 사내가 있습니다. 이젠 전 국민이 기억하는 이름 석자를 갖게 된 강원도 촌놈. 웃음과 눈물이 모두 담겨있는 인생 이야기. 연극 희극인 삼룡입니다. 다양한 공연이 열리는 춘천의 몸짓 극장. 안에선 공연을 앞두고 연극 리허설이 한창이다. 초연을 앞둔 이 작품은 춘천 출신 코미디언 배삼룡의 이야기를 그린 희극인 삼룡이.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배삼룡과는 조금 달라 보인다. 사실은 코미디언 배삼룡 씨의 생각은, 기억은 TV가 나오고 난 다음입니다. 근데 사실은 1946년 해방 직후부터 65년까지 아직 TV에 나오고 유명해지기 전까지 그래도 무대에 대해서, 악극에 대해서 그 희망을 가졌던 그 젊은 청춘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유명해지기 전에 배삼룡. 광복 직후 신탁 통치를 둘러싼 이념 갈등이 고조되던 시절. 한국 전쟁 전후의 혼탁한 시대 분위기가 고스란히 극에 담겼다. 굶고 못 살던 시절에도 무대로 관객들을 만나고자 했던 당시 예인들의 열정. 같은 배우의 마음을 이해해서일까?
직접 살아보지 못한 70여 년 전의 악극단을 연기하고 있지만 배우들에게선 어색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거기다 실존 인물이 주인공인 만큼 당대 스타들까지 대거 등장하는 스토리. 어떤 무대가 될지 정말 기대되는데 그런데 왜 하필 배삼룡을 선택했을까? 네, 강원도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많이 늘리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거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지금 4년째 하고 있는 게 강원도에 계신 예인분들의 자치들을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 지역 예술인들이 모여 만드는 만큼 강원도 특유의 색채가 진한 작품들을 선보여온 문화 강대국, 강원도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연극, 강원도의 역사 인물을 소재로 한 마당극 등 1년에 한 편씩 강원 고유의 공연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뭐 까마귀라든가 까마귀 이제 소설가 한수산 선생 그리고 배삼룡 씨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제 여러 예인들 춘천 강원 분들을 한번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어느새 저녁이 되고 공연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분장실은 영락없는 1946년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을 과거로 되돌렸으니 이제는 마음도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보내야 한다. 당시의 영화라든지 악극이라든지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고 또 그때의 장면들을 좀 재현해내기 위해서 많은 단원들이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노래를 할 때도 연기적인 요소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또 표현력이 넓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좋고 그리고 또 작품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면서도 굉장히 웃으면서 단원들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공연을 앞두고 최종적으로 점검해보는 단원들. 완벽한 무대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다. 안 했어 그랬어. 계속. 문강 화이팅요! 정세가 혼탁한 해방 직후 여기 악극 무대를 꿈꾸는 한 촌뜨기가 있습니다. 배우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는 어리숙한 춘천 사내. 오직 박수받기 위해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모든 걸 버리고 악극단을 따라 나선 그는 이제 세상이 인정하지 않은 길을 걸어보려 합니다. 광복 직후인 1946년 3월 강원도 춘천에 유랑극단 민협이 찾아와 악극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인기 절정이었던 악극 홍도야 우지 마라. 가슴 절절한 악극에 눈물바다가 된 객석. 그 감정에 부채질하는 구슬픈 노랫소리까지. 시대적 한을 품고 있던 춘천 주민들은 너도나도 어울려서 춤을 추며 잠시 위안을 얻는데요. 그중 유별난 관객 한 명이 악단장에게 다가옵니다. 선생님, 너무 슬퍼요. 왜 이래? 양아. 지나친 감정이입으로 눈물을 멈추지 못하는 어리숙한 사내. 그는 악극의 매력에 푹 빠져 배우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어머니, 만수무강 하세요. 불충한 새끼는 그만 찌겠습니다. 깜짝이야. 엄마, 너 같은 얼굴로는 연기를 못해. 어? 내가 이 길만 30년째다. 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얼굴은 꽉 다 빼고 있는데 이 얼굴. 아이고 난감하다 진짜.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말 믿고 집에 가. 빨리 가. 외모 미달이란 이유로 악극단에서 퇴짜를 당하는 춘천 사내. 여러 가지가 있는 법인데 단장님도 뭐래? 그래. 너 이름이 뭐야? 배창순입니다. 노래는 자신 있습니다요.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긴 데다 재능이라고는 없는 촌사람. 그래요. 한번 해봐. 그래, 해봐요. 하지만 끈질기게 쫓아다닌 열정 덕분에 그는 마침내 악극단의 막내로 합류하게 됩니다. 잘한다. 양마 이게 무슨 노래야? 연극 희극인 삼룡의 특징은 그 시대의 음악들을 라이브로 감상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게다가 이제 1945년부터 저희가 65년까지 다루는데 그때 시대에 맞는 음악들을 계속 다 그리고 그 주제와 이 드라마에 맞는 음악들을 선별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라이브로 들으시면 너무나 기분 좋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잡일만 도맡아 하다가 마침내 단역으로 처음 무대에 서게 된 삼룡이. 순사에게 매를 맞고 바로 쓰러지는 역할인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딱 한 줄뿐이었던 대사가 도무지 생각이 안 났던 것. 자기 대사 한 줄을 하겠다고 극을 망쳐버린 삼룡이를 인기 여배우 화자만이 이해해 주는데요. 죄송합니다. 저 처음 배역이었는데 제가 다 망쳐버렸어요. 저 같은 놈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 너무 걱정 말아요. 난 배 씨가 왜 한 번에 쓰러지지 않고 버텼는지 알 것 같아요. 더 이상 극단을. 하지만 꿈을 펼치기도 전에 한국 전쟁이 터지며 극단 민협은 해체하게 되고 삼룡은 이제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오히려 드러나는 삼룡의 강한 의지. 늘 힘없이 비실거리던 막내는 사실 누구보다 강하게 꿈을 쫓아 달려가던 자네였던 겁니다. 우리 단장님만처럼 삼룡은 우스꽝스러운 자신의 단점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그 모습으로 당당하게 무대에 서겠노라 결심하는데요. 발목이 깨지면 무릎으로 설 거예요. 무릎이 깨지면 엉덩이로 서고 귀를 감대면 고개 아주 빳빳이 될 거라고요. 무대에서요. 민협 해체 후 육군 군예단, 장미 악극단 등 여러 극단에 몸을 담으며 희극인으로 성장한 삼룡. 무려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 그는 처음 자신이 극단에 따라 나섰던 춘천에 공연을 오게 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은 악극의 인기. 악착같이 살아온 지난 우여곡절의 세월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가는데요. 내가 그 춘천 출신인데 아이 춘천 사람들은 어디다 고구마 키로 갔나 배추 캐러 갔나. 지가요 춘천에서 악극단 따라나선 지 20년째 되는 해예요. 내가 쫓아가면 또 저만치 따라나서 아주 어지러워서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도 무대에서 보려고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 여기 어디에요 여기 춘천에 왔는데 요즘엔 또 텔레비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또 악극은 보러 오질 않아. 예. 내 친구들은 벌써 막 텔레비에 막 나오고 막 그러는데 나는 또 불러주질 않네. 또 불러주면 되게 잘할 텐데. 실제로 구봉서 서영춘보다 조금 늦은 1969년 MBC 웃으면 보기와의 프로그램으로 방송에 데뷔한 배삼룡. 이후 그는 대한민국 1세대 코미디언으로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톱스타 반열에 오른다. 한국의 찰리 채플린이라 불릴 만큼 몸개그의 1인자로 인정받은 배삼룡. 그가 처음 선보인 슬랩스틱 코미디는 후대까지 계보를 이어갔고 그의 전매 특허 개인기인 개다리춤은 집집마다 안 따라하는 시청자가 없었다. 좀 잘난 척 좀 해서 100%에 제가 조금 더 표현을 잘해가지고 120%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러 오시면은 배삼룡 선생님 모습 보시면은 배삼룡 선생님 모습뿐만 아니라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모습들도 또 다른 배삼룡 선생님의 모습들이 또 보여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00%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느린 걸음으로 가장 눈부신 무대에 서게 된 대한민국 희극인 배삼룡. 당시에서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그리고 당시에서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슬랩스틱 코미디라든지 어떤 만담 코미디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노력해왔던 장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존경스럽고요.
후배들이 이어받은 무대를 통해 선배 예인들의 인생이라는 무대를 다시 한번 떠올려본다. 춘천에서 국민학교를 다닌 1세대 코미디언 배삼룡의 이야기. 연극을 통해 배삼룡 씨가 춘천 시민이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분들도 많았다는데요. 연극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춘천 출신 유명 코미디언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이줄 씨도 등장인물로 깜짝 출연한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아니, 명수 씨, 제가 기회가 되면 또 보러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스포일러를 바로 해버리면은 이거는 또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알고 보셔도요. 굉장히 재밌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연극 희극인 삼룡의 뮤지컬처럼요. 당대 유행했던 많은 노래와 신나는 댄스 퍼포먼스로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 노래를 모두 다 라이브로 한다고 해서 굉장히 현장감이 넘친다고 하네요. 야,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연극에 악극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거야말로 정말 현대적 악극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후배분들이 이렇게 맥을 이어서 대대로 공연을 하니까는요.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마저도 들게 되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다양한 강원도의 소재들로 강원도 특유의 콘텐츠를 만들어갈 다원예술단체 문화강대국, 전국적으로 강원예술의 힘을 보여주시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강원도면 맑고 아름다운 동해의 경치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동해의 바다처럼 바다만을 전문적으로 촬영하는 사진 작가가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바다라고 하면은요, 때로는 잔잔하지만 또 때로는 굉장히 거친 매력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바다의 표정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작가분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자, 오랜만에 이렇게 강릉의 바다에 나왔습니다. 참 바다는 언제 봐도 멋있죠, 그죠? 제가 생각할 때 이 바다는 말이죠. 매 계절마다, 짧게는 매 시간마다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느낌이며 분위기며 색깔이며 깊이며 무게며, 그렇죠? 자, 과연 이렇게 달라진 바다가 과연 사진 속에 담기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요? 유와 무, 현재와 내생, 눈앞의 바다와 그 너머까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바다를 담는 중견 작가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Like a storm in the desert, like a sleepy... 네, 저 뒤쪽에 있는 저분이 말이죠. 오늘 제가 만나볼 바로 주인공입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벌써부터 이 사진을 열심히 찍고 계시거든요. 잠깐 좀 가서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종만 선생님 맞으시죠? 그렇죠. 사진과 함께 인생을 살아온 이종만 작가. 그가 사진으로 보여주는 바다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그보다 앞서 작가의 눈에 비친 바다는 과연 어떨까요? 아니, 지금 근데 딱 이 앵글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바다를 이렇게 찍고 계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바다를 찍은 지가 벌써 아마 꽤 오래됐죠. 그리고 뭐 사진 배울 때서부터 바다 찍기 시작했으니까 물론 그 중간에 뭐 숲도 찍고 뭐 여러 형태를 찍었지만 바다는 아마 제 평생에 아마 테마로 주 테마로 여기가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바다. 실례지만 그 작품 활동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작년이 42년째 되죠. 42년째 됩니다. 42년이요? 제가 올해 지금 30살이거든요. 야, 제 나이를 훌쩍 넘긴. 그렇죠. 어느새 인생을 되돌아보는 순간을 맞이한 백발의 작가. 처음부터 자연을 찍었던 건 아닙니다. 초창기 주로 다큐멘터리 사진을 찍었던 주인공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사실적이고 객관적이었던 풍경 대신 자연의 순수 사진을 앵글에 담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바다를 이렇게 찍고 계셨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바다가 그냥 뭐 잔잔하다 이런 느낌밖에 없는데 어떤 느낌이신가요? 제가 이번에 전시하는 사진들이 이제 바다를 주제로 하기고 또 바다 사진 중에서도 사진의 인화 기법이 하이키라 해가지고 형태가 겨우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거 가지고 이번 전시를 하거든요. 이번에 또 주제 자체가 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다음에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런 걸 주제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바다의 단조로운 주제를 다룰 수밖에 없죠. 눈에 보이는 그리고 그 너머의 모습까지 깊이를 가늠기 힘든 자연의 모습을 포착하는 사진가의 작품이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여기는 작가님의 사진은 말이죠. 이 말로만 들어서는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직접 보러 나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강릉 아트센터 전시장인데요. 제목 보셨죠? 바다 여기로부터. 이 제목에서부터 말이죠. 뭔가 이 범상치 않은 느낌이 무심 풍깁니다. 어떤 사진전인지 직접 확인해 보러 가겠습니다. 가시죠.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Because I live 단순한 듯 보이는 바다의 맑은 민낯. 단순한 듯 빛이 바랜 듯 흑백의 필름 속 회색 바다는 더 많은 색감과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전통 수목화를 연상시키는 바다. 간결함 속의 외침, 유한한 것과 존재치 않는 것의 공존. 단순한 이 사진은 할 말이 많을 수도 아무것도 표현을 안 할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이종만 선생님의 작품을 제 두 눈으로 이렇게 보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생각하는 보통 바다의 이미지 하면은 파란색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지금 여기의 작품들의 느낌은 그냥 온통 회색빛입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좀 있는 건가요? 사진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사진을 피사체 그대로 보고 표현하는 방법,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거고 그걸 피사체를 이용을 해서 재해석하는 방법이죠. 나름대로 자기의 뜻과 사상을 가지고 재해석하는 방법인데 제가 이렇게 그레이로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레이라고 하는 것은 흑색과 백색의 중간쯤 있는 색이거든 사실은요. 그러면 조금 밝은 쪽에 가는데 이건 저희 신앙적인 것하고 조금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검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술에서.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죽음이라는 개념을 이제 파라다이스, 죽음이라는 개념 파라다이스로 가는 거다.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이제 밝게 화려하게 이렇게 표현하게 하는 건데 그 대상을 이제 바다를 이제 선정을 한 거죠. 바다를 선정한 것은 그 저편에 보면 들여다보면 입구에 바다 저편에서 한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저기 7년 전에 전시한 거거든요. 그때는 어떤 하늘에서부터의 어떤 메시지가 이쪽으로 온다. 그래서 이제 그 수평선이 안 보이는 안개자욱한 바다를 많이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 전시를 하고 났는데 계속 이곳이 뭔가를 내가 표현 덜 하고 있다 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냥 저기서 오는 건 오는 건데 내가 저쪽으로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현실에서부터 저쪽으로. 그래서 이번에 사진 타이틀을 바다 여기로부터 한 거죠. 사실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막눈이 제가 봤을 때는 작품 느낌이 비슷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보는 사람마다 보는 느낌은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진은 좀 잔잔한 느낌, 어떤 사진은 또 거친 바다를 표현하시기도 하셨고요. 이게 보시는 분마다 이렇게 다르게 보시기도 하죠? 이거는 전체가 하나의 시리즈 사진이죠. 한 점 한 점의 뜻에 보다는 전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많고 한 장 한 장은 이제 사진적으로 좀 완성도가 높으냐, 그다음에 여기로부터니까 여기 현실이라고 하는 우리 사는 세상을 어떻게 부분을 사진에 넣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이제 사진이 각자 영상이 다르고 전체적으로 보면 현실이라고 하는 전체가 이제 이 사진 속에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의 사진전엔 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사진과 함께 그의 열정까지 모두 보고자 해서죠. 무엇보다도 그 젊은 시절에
사진을 위해서 직장을 집어치우고 수십 년간 이렇게 흑백 사진으로서 이렇게 보시는 것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찬사와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지역 사회에서 저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진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나.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더 그냥 눈에서 바로 보이는 것 그 이상의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생 이종만 사진가를 흔들었던 두 가지, 사진과 신앙. 후회는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바다의 의미는 그 사진에서 내 사진책을 끌고 가는 그냥 메인 파트너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피사체를 앞으로 계속 찍지만 내 작품 세계 언저리에는 항상 바다가 깔려있다. 그리고 그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내륙이나 서울 사람들이 여기 올라오기 힘들지만 나는 눈만 뜨면 바다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쉽게 만나고 쉽게 대화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라도 계속 바다가 내 앞으로 사진 세계에도 계속 베이스를 깔고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작가님이 이제 앞으로 어떤 작품 활동을 하실지가 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작품들 앞으로 이제 보여주실 건가요?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이제 나이도 드셨고 할 만큼 다 해보셨는데 앞으로도 뭐 하고 싶으세요? 뭐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아 조금 당혹스러운 게 되게 보통 하는 사람은 내가 뭐 찍겠다 가지고 연구하고 책도 보고 이러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맹랑하고 막연한 얘기인데요. 하여튼 그분이 인도한 대로 간다 그럴까? 뭐 하여튼 그러한 식의 작품 활동을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가야 되겠죠? 풍경을 바라보고 카메라에 담고 사진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까지 그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 선배로서 삶의 이치를 가만가만 셔터를 누르고 인화지를 매만지며 전해주는 것일지 모릅니다. 경윤 씨 가끔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경윤 씨가 찾는 나만의 공간 혹시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저는요 일단은요 뭔가 속상한 일 있을 때 그럴 때는요 넓은 이렇게 바다 같은 거 보고 싶어서 바다로 훌쩍 떠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칠 때는 뭔가 이렇게 몸을 조금 더 이렇게 막 힘들게 하면은요 그래도 잠시 잊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등산하는 거, 산 이런 데 가는 것 같아요. 바다, 산 모두 좋습니다. 한 가지가 또 있는데요. 바로 숲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곳 숲길인데요. 이번에는 비가 내리는 늦가을의 숲속으로 함께 떠나볼까 합니다. 쉬어가기 좋은 푸른 숲, 국립 횡성숲체원을 소개합니다. 숲속을 걸어요. 산새들이 속삭이는 길. 자, 오늘 또 왜 이렇게 시작부터 제가 마구 들떠 있냐고요? 바로 이 피톤치드 가득한 숲속에 와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이 가을의 낭만적인 숲속에서 함께 즐기는 힐링 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숲속을 걸어요. 걷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풀리고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는 곳. 언제든 쉬어가고 또 배워갈 수 있는 곳. 신비로운 가을 숲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떠나볼까요? 숲, 어디까지 가봤니? 가을비가 단풍잎을 촉촉하게 적시던 날, 횡성 숲체원을 찾았습니다. 비 덕분에 한층 더 진해진 흙냄새와 고즈넉한 풍경이 늦가을의 분위기를 더했는데요. 깜짝 추위마저 무색해질 만큼 아름다운 이곳. 낙엽과 비의 만남은 또 다른 운치를 자아냅니다.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 같죠? 뭐 바다도 있고 뭐 좋은 데 많지만 이 숲이 좋은 이유, 숲의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 숲은 아무래도 사계절이 다 뚜렷하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를 계속 느낄 수가 있다는 게 참 매력적인 곳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숲이 좀 많잖아요. 좋은 숲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성숲체원의 어떤 특별한 매력과
그리고 횡성숲체원은 정확히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횡성숲체원은 다른 곳에서 좀 느끼기 힘들 풍경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해발 한 900고지 정도 돼서 웬만한 산 정상 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힘들게 등산을 해서 꼭대기를 가는 게 아니라 차를 타고 와서 그 꼭대기의 풍경을 즐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네, 저희 숲체원 같은 경우는 낙엽송이라는 그런 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 나무는 지금 낙엽이 지금 소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낙엽이 매년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밖에 보시면 주황색으로 보이는 이런 풍경들이 지금 낙엽이 이제 날리는 풍경을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제가 여기서 근무하게 된 매력적인 포인트가 지금 저 나무입니다. 아, 지금 저 나무 때문에 반해서 여기서 근무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네네, 그렇게 됐더라고요, 제가. 돈 따라오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 낭만과 순수함이 절실한 이 남자. 오늘 숲속에서 영웅 씨 마음의 묵은 때까지 싹 벗고 갈 수 있겠죠. 마침 오늘의 손님들이 도착하면서 본격적인 숲 체험에 나섰는데요. 이게 갑자기 가을답지 않게 이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체험하러 오신 분들이 너무 활기차고 즐거워 보여서 저도 덩달아 에너지가 막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분들 따라서 오늘 한번 숲 체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야! 사람들에게 숲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횡성 숲체원. 저마다 부푼 마음을 안고 숲 탐방을 시작합니다. 궂은 날씨에도 해설가 선생님의 설명에 집중하는 사람들. 어느새 숲 이야기에 푹 빠져드는데요. 요거는요? 덜 따갑죠? 여기 오세요. 따가워요, 안 따가워요? 따가워요. 이거는요? 따가워요. 이것도 따가워요? 따가워요. 덜 따갑죠? 네. 선생님, 둘 다 따갑다는데요? 이거 따가워요. 나 둘 다 따가운데. 둘 다 따가운 게 맞네. 원래 안 따가워야 되는 거 하나는? 자, 나무가 부드럽고 오래 가서 옛날에 산소에다 많이 심었어요. 산소? 네, 산소에다가. 네. 산소에다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목을 해갖고 요거는 나뭇결이 상당히 곱고 예쁘고 그래서 가구로 많이 사용해요. 가구로. 그래,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모르면 그냥 지나쳤을 것들도 알고 보면 보이죠. 그동안 무관심했던 풀과 나무에 대해 차근차근 배우다 보면 숲의 매력을 100% 느낄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오시는 건가요? 예, 지금 저희가 4년 지금 동안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4년째 오고 계신데, 아니 계속해서 4년마다 여기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 숲의 매력이 뭔가요? 예,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성인 직접 장애인 시설이다 보니까 성인이다 보니까 매일 일을 해요. 근데 이제 자연에 와서 자연과 함께 저희가 이제 나누고 선생님, 숲 해설가 선생님 또 여기 진행하시는 선생님들하고 프로그램을 하면 정서적으로 조금 힐링을 맛보고 들어가서 삶의 활력소를 좀 느끼죠. 시설의 소외감도 좀 배제가 되는 듯 하고요. 그래서 우리 사업 중에 친구들이 제일 선호하는 저희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걸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예. 사람들은 숲이 품고 있는 다양한 생명들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삶의 활력들을 얻어갑니다. 새콤달콤한 오미자도 맛보고요. 어린 시절 추억 속 피리까지 만들어 보는데요. 소시적 연주 실력을 뽐내며 웃음꽃을 피우는 사람들. 이 평화로움이야말로 숲이 가진 놀라운 힘이 아닐까요? 자, 그럼 이렇게 그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진짜 너무 재밌고 힐링도 되고 또 이렇게 뭔가 치유받는 느낌이 확 드는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이 횡성숲체원이 아주 경사스러운 소식을 맞이했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산림복지 프로그램 경진대회라는 것을 했는데요. 저희 횡성숲체원에서 당당하게 1등을 받았습니다. 1등이요? 네. 1등! 이번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횡성숲체원의 프로그램은 대안학교 청소년들을 위해서 개발됐는데요. 숲을 통해 행복을 느끼고 사회성을 키운 우리 아이들. 산림복지 프로그램으로는 처음으로 학교 정규 교과에 편성됐다고 하니 학생들의 반응과 인기를 짐작할 수 있겠죠. 이렇게 숲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교과서가 됐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빗방울이 점점 굵어졌지만 이 궂은 날씨를 헤치고 숲을 찾은 또 다른 손님이 있었는데요. 바로 경기도에서 강원도까지 먼 걸음을 한 동두천 중학교 학생들입니다.
각자 우비를 챙겨 입고 탐방에 나선 길. 기운 넘치는 모습이 벌써부터 한껏 들뜬 것 같죠? 나이테가 있다고 배웠잖아요. 배웠어요? 나이테가 있는 게 나무다라고 배웠죠? 자, 나무테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 같이 춥고 더운 거 그런 계절이 있는 나라에만 나이테가 있어요. 그래서 봄서부터 자라다가 겨울에 낙엽이 지면 고생을 하고 한겨울에 한 줄이 생깁니다. 그게 나이테 한 살이야. 맞죠? 그 열대지방에 오르면 계속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나이테가 없습니다. 칠판 앞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들.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건만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우리 아이들인데요. 잃어버린 동심을 찾아서 영웅 씨도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어디 씹어내는 거예요? 여기 위에 부분 씹으세요. 어우. 아. 맛있다. 건강에 좋아요. 아이들이 여러 가지 느끼고 보고 배울 수 있는 건 숲이 아니더라도 많은 데가 있는데 꼭 이 숲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요즘에 너무 이 과학 발달로 인해서 네네. 아이들이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너무 이렇게 쌓여 살고 있는데 이런 자연에 와가지고 네네. 많은 체험을 하게 되면 이 자연의 고마움과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를 선택해서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고 또 스마트폰, 컴퓨터 화면만 쳐다보던 아이들. 오랜만에 허리를 쭉 펴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는데요. 가을비,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한 오늘이 훗날 더 특별한 기억으로 남지 않을까요? 숲은 많은 이들의 추억 속에서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인 횡성 숲체험에서는 제1회 UCC 공모전도 지금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멋진 횡성 숲의 모습을 또 기발한 아이디어로 함께 영상으로 담아냈다고 하니까 어떤 영상이 올랐을지 많이 기대되는데요. 파도 끝이 없는 숲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서 횡성 숲체험에서는 제1회 UCC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는 23일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UCC 공모전. 색다른 이벤트와 함께 아름다운 숲을 더 재밌게 즐겨보는 건 어떠세요? 푸르른 숲은 현대인의 숨통을 틔워주는 자연의 선물이자 처방전입니다. 혹시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진 않으신가요? 지치고 상처 입은 당신, 언제든 치유의 숲으로 놀러오세요. 화면을 보니까요, 심신이 정화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화면으로만 봐도 이렇게 힐링이 되는데 직접 가면 더 좋겠죠? 네, 그런데 제가 이 화면을 보면서 지영훈 리포터가 네. 진짜 고생을 많이 했겠구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리포터 입장에서 이 비 오는 날 촬영하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뭐 PD님부터 감독님까지 리포터분 진짜 수고 많이 했는데 좀 부럽기도 해요. 맞아요. 저도 네. 너무 부러워지더라고요. 다음번에는 저희도 같이 가보는 게 어떨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화면 보는 내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머리 식히러 가기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아마 지금 저희 얘기를 들으시는 우리 PD님은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밖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 UCC 공모전이요, 다가오는 금요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숲체원에서 즐길 좋은 영상들, 재미있는 추억들 꼭 한번 접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였습니다. 박경윤 리포터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제가 이 우리 지역의 웃기 극단 대표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밖에서 나들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요, 이렇게 우리 지역의 문화활동, 문화 소식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육테크, 근육연금, 근육저축이라는 용어가 요즘 유행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의 삶을 살려면 근육을 키우는 것이 연금, 재테크만큼 중요하다는 뜻일 텐데요. 실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근육 강화 사업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이 근육량이 줄수록 신경 조직이 감소되고 뇌가 수축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도 있듯이 노년에 누워 생활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수 있을지 여부는 젊을 때 근육을 얼마나 키워두었느냐에 달려있는데요. 나이 들수록 엉덩이, 넓적다리 등 하체 근육이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평소 자전거 타기, 스쿼트, 계단 오르내리기 등의 하체 위주의 근력 운동과 단백질과 칼슘 섭취로 건강한 노년을 위해 근육을 저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